채널24K 하성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당 비상대책위원장님 참 유난한 분인 거 틀림없는 것 같네요. 저희 채널24K에서는 이 양반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비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얘기를 끌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의 최근 행보가 스스로 자꾸 비난을 자기 자신이 끌어들이고 그의 행보가 정말로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양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일거리를 만들고 일을 이루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모두가 대체로 어렵게 마련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스럽다고까지 말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처세술이나 가르침, 금언은 세상에 차고 넘치지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그러한 일평생이 끝나고 나서 삶을 이제 마감할 때쯤에 즈음을 해서 그 나머지 인생, 소위 여생이라고 하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가르침이나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철학적으로 각성을 해서 깨닫고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라 이러기 어려운 게 그 얘기는 죽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얘기라서 본인의 얘기를 직접 듣기가 어려운 대목이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산 양반들이 정말 훌륭하게 산 양반들이냐 하는 거는 이제 남의 일, 다른 경우를 보고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종인 선생이 이제 여든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이런 양반이어서 이 양반에게는 이제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여생에 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꺼내는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에 제가 하나 보아왔던 한 양반의 이제 인생, 그 여생을 마무리하는 모습 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학자셨죠. 일제강점기도 아주 치열하게 이제 저항하면서 지내셨고, 고려대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경희대의 특별명예교수라는 직으로 이제 초청이 돼서 경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거를 마감하시고 이제 여생을 보내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경희대에 계실 때 얘기입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군부 통치를 하던 때죠. 학생들의 시위가 많고 잔인하게 학생들이 이제 잡혀가고 이럴 때죠. 이때에 신문에다가 나는 나의 학생들이 공산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학생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강경한 어조에 이제 학생들을 보호하는 글을 밝혀 쓰시고 했던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무서웠던 군부가 이 양반을 어쩌지를 못했죠. 김성식 박사. 국내외로 유명한 정말 깔끔하고 조명하신 그런 이제 학자셨기 때문이기도 했고, 약점을 가진 양반이 아니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교직을 다 끝내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던 한 카트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시고 나서도 집에서 당신 안방에서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셔갖고 소세를 다 하신 다음에 양복 딱 갖춰 입으시고 당신 서재로 출근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칸트 같은 이제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신문사에서 온 원고 청탁 이거 다 이제 써서 이제 보내시고 이러고散歩 나가시고 이랬대는데, 그럴 때 이제 출근하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며느님이 이제 차를 서재로 갖다가 드리고 그러신 모양이에요. 그거를 아주 빈틈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가신 모양입니다, 여생은.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것도 다 소세하시고 정상 출근을 서재로 하셨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서 이 며느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혹시 고단하셨나? 잠깐 잠이 드셨나? 또 잠깐 잠이 드셨으면 방해할까 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멈칫거리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기척이 없어 들어가니까 책상에서 원고 쓰시다가 지금은 이제 타자였겠죠. 그때 이제 육필로 이제 원고를 쓰실 때니까요. 원고를 쓰시다가 그냥 그 앞에 딱 엎드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야, 사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깔끔합니까? 우리 뭐 이제 고승들의 얘기에는 뭐 좌탈임망 하시는 양반도 있고 뭐 물구나무 서서 이 임종하는 양반들도 있고 별분 다 계시지만 일반인으로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깔끔하게 지키다가 끝까지 해야 할 일 하다가 그냥 곱게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삶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상태를 한자어로 고종명이라고 하지요. 고종명. 인간에게 오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복을 따져보면 우선 장수하셔야 되고 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셔야 되고 강령, 몸이 건강해야 되고 유호덕, 도덕을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고종명,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그러는데 이분 따지고 보면 이제 글쎄요, 수도 80을 못 채우고 돌아가셨으니까 수까지는 못 누리신 것 같고 부도 뭐 돈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는 없고 건강하셨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건사하실 수 있었을 테죠. 유호독하시고 그리고 고종명하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생에 참 오복 안 가고 그중에서 고르라고 그러면 유호독하고 고종명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 김성식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우리 그 역사에는 특히 조선조 시대 유교 문화가 이제 지배적 문화이던 조선조 시대에 선비들의 이야기 속에서 뭐 유감 없이 거리낌 없이 자기 그 크지 큰 관을 조용히 때 되면 딱 내려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낙향을 해서 참 청빈한 생활을 이어가면서 부학들이나 기르고 그렇게 고종명을 하는 우리 선비님들의 이야기가 조선사 내내 차고 넘치죠. 세계 이황, 율곡, 이이, 고불, 맹사성 등등등 아주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그런 선례와 모범을 보이셨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성식 박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들이 보여주신 공통된 여생, 임종에 이르기까지 여생의 모습을 공통된 점을 요약해 보면 이분들이 자신들이 평생 쌓아왔던 뭐 부귀, 뭐 이 영화, 공명 이것에다가 여생의 무언가를 더 얹으려는 노력을 했던 그런 양반들은 한 번도 안 계셨죠. 그거는 초계같이 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인격의 완성 그리고 남는 힘이 있다면 후학들에게 자신이 일평생 경험하고 축적해온 지식과 지혜 이거를 물려주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공통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양반 자기 스스로 나 이렇게 하면 딱 뒤도 안 돌아보고 나 갈 거야 라고 선언하고 거기까지 간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돌아간 건지 안 간 건지 알 수 없는 그 뒤에 이어지는 행보 이거 정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당황스럽게 합니다. 자기와 함께 소속돼 있던 당의 중견 의원을 보고 누구누구의 너는 꼬붕이잖아 라고 뭐 꼬붕타는 이거 시중에 감남을 흘려도 이런 말 쓰기 그렇게 참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게다가 뭐 이제 특정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뭐 창당을 의논했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나오는가 하면 아주 국민의힘 이 당 내부를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뭐 특정 인사를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뭐 거의 반욕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나라에 어쨌든 그래도 이 나라의 한 정치인인데 그리고 한 정당의 현재 대표자이기도 한데 거기다 대고는 뭐 이건 뭐 얼굴 붉어지는 막말을 해대는 이런 모습. 이거 왜 이래야 되는 거냐. 근데 그것만도 아니고 특정하게 또 자기 자신에게 뭐 좀 이렇게 힘을 합칠 것 같은 어떤 인물들을 특정해 놓고 거기다가는 또 이렇게 미소 짓고 꼬리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언어들을 풀어놓는 이 모습. 물론 이 양반을 계속 선정성 있는 상품이라고 해서 불러내면서 카메라 앞에 그리고 지상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이 나라의 참 천박한 언론이 문제라고 먼저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 춤을 추고 있는 이 양반의 행보 이게 과연 무엇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채널 24K에서는 솔직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양반 실제로 트로이의 목마 아니냐? 야권 세력을 실제로 통합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반대편에서 그들과 무슨 밀약이 있는 트로이의 목마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게 되네요. 뭡니까? 이 양반 얘기대로 하면 대한민국 야권이 통합되고 뭐 내년에 무슨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부러 방해하고 다니는 것 같은. 왜 그래야 되는 거지요? 이 양반은 사실 이 땅이 군부독재 끝나고 나서 혼란기, 군부독재 끝물에서부터 이제 혼란기로 계속 정권이 그냥 뒤죽박죽 오고 가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참 너절하게 많이 만들어진 임시적인 권력의 자리들. 무슨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런 자리, 이런 거 거의 다 해 잡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은 그런 자리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5선을 한 대한민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5선만 해도 대단한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자리도 하셨죠.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지내신 양반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호화스러운 권력의 자리를 거의 다 섭렵해 본 양반이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한이 남겠습니까? 그만큼 영광을 누리셨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물론 이 양반이 그러한 자리를 누릴 능력이 있었고 그럴 자격이 있었느냐, 그 결과의 업적이 어땠느냐, 뭐 이런 것까지 여기서 시시콜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독자분들이시라면 이미 웬만큼 다 아시고 있는 사실이기도 할 테고요. 아무튼 이 양반이 그렇게 살아온 이제 나머지 여생과 관련해서 요즘 이 양반이 이제 보이고 있는 행보가 과연 대한민국에 그렇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그런 행보냐. 이게 문제인데요. 아마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륜이 얼만데 나만큼 대한민국 정치판을 아는 인간 누가 있어? 내가 이걸 끝에 가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거야. 그 전에 뭐 김종필 전 총리 같은 사람들도 내가 죽기 전에 서해를 빨갛게 물들이는 일을 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야심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만은 끝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이 양반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이 양반이 요새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인간적인 예의, 짐작되는 계산 속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맑아 보이지를 않고 무슨 깊은 맛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물론 품격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 오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 부, 강령, 유호독 그리고 고정명 이 중에서 앞에 세 가지는 이미 다 누리실 만큼 누린 양반이니 이제는 여생을 나머지 두 개 유호독 하시고 고정명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이젠 마저 다 못한 자기를 깎아 만들고 완성시키기 위한데
자신의 역량을 전부 집중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여튼 저보다 연배이신 양반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 양반이 좀 선택해 주시는 길이 그 길이었으면 고맙겠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홀가분하게 대한민국의 정치판 그리고 권력의 판 여기를 떠나주실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끝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도 태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태어날 리도 없으니까 말입니다.